이분을 볼 때면 항상 아주 깔끔한 신사 국회의원 이런 그 이미지 떠오르죠.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거 예. 저 얼굴에 점 좀 빼가지고 뭔가 했는데 이제 아주 깔끔해지셨습니다. 예. 민주당 수석 원내 부대표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화면에 좀 많이 나오고 그러셨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원내 부대표 아니시죠? 예, 안 하고요. 지금 제가 2020년 국회 들어오고 나서 지난 6월까지요. 당직을 한 번도 내려온 적이 그래요. 없었어요. 네. 거의 한 5년 넘게 네. 당직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당직 내려놓고 한 몇 개월 좀 쉬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구상도 하고요. 네. 또 그동안에 경험했던 내용들에 대한 책도 좀 썼습니다. 책을 쓰셨구나. 네, 책도 써서 한 1월 말쯤 나올 것 같아요. 그때쯤 책 한번 갖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책 제목은 제가 정무적 판단이라고요. 정무적 판단. 네,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정무적 판단인데 이 정무적 판단에 대한 용어 정리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부터 해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길과 더불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제 경험을 녹여서 썼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원내대표 중요하고 원내대표보다도 사실은 더 바쁜 사람이 수석 원내 부대표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국회에서 가장 바쁜 자리가 원내 수석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최종 정무적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그렇죠. 자리죠. 원내 수석이 그렇죠. 정무적 판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무적 처신인데 왜 문진선 수석은 그렇게 전화기 까여가지고 망신사고 그래요? 뭐 그냥 제가 뭐 좀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은 항상 그 어항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냐면 자기가 일하는 보좌관들 10명 있지 않습니까? 10명. 그리고 좀 나가면 기자들, 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그 국회 사무처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보고 또 지역에 가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저를 다 보고 있는데 뭐. 정말 처신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당직 맡으면 맡을수록 기자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그렇죠.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지금 더군다나 처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예. 사실 그래서 늘 선상 위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위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요. 지금 이제 당직을 안 맡으셔가지고 조금 프리한데 계시는 동안에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할 때 그때가 이제 대선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설마 했죠. 예, 그 당시 이제 내란 12월 3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내란 관련된 것을 지도부에서 쭉 해오면서 대선이 이미 넘어갔는데 5월 1일 날 그 파기환송을 할 때가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었고요. 저는 근데 사실 조금 감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이 예상과 달리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무죄를 확정 지으려고 대법원이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에서 그 감을 잡으셨어요? 일단은 조희대 재판부에 대한 구성원들을 저도 이제 취재를 쭉 했었죠. 그리고 조희대의 성향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 대비해라. 그래서 제가 의원총회 전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에게 전화를 해요. 조희대 이 대법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근데 당내에 법조인들이 좀 낙관론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최기상 의원이 좀 의원총회에서 좀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의원총회에서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켰었죠. 아니나 다를까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을 딱 했었죠. 5월 1일 날. 네. 지금 생각하시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컸던 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날려버리면 그야말로 노마크 찬스로 그냥 한덕수가 대통령 당선되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제가 느누이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멤버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 정권의 전선을 어떻게 형성했느냐를 명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들의 세력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일전선을 검찰이 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 날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환 그 당시 차장검사, 최재원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내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중앙지검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전선을 저희가 이제 무너뜨렸던 거고, 예.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로 봤어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한덕수가 안 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한덕수가 내란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말일 날 말쯤에 한덕수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전선이 하나 형성이 돼 있었고, 마지막이 저희가 볼 때는 대법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죠. 그래서 조이대의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던 거죠. 저는 지금도 네네. 조희대, 직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 3인방 네. 입장 전담 판사들, 이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과 연계되어 있는 내란 세력이라고 확신하거든요. 내란 세력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자들을 반드시 벗겨야 되는데, 지난번 3대 특검이 이제 워낙 중요한 거라서 그랬고, 이제 제 2차 특검 하지 않습니까? 네. 2차 특검면 이것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조금 또 과거 회기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원내 수석할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박찬대 대표와 더불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 6월 5일 날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 본회의 열 때 뭘 다 준비를 했었냐면 3대 특검법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법안 준비를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내란 전담부에 의한 특별법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대법관 증언법,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저는 대선이 끝난 6월 5일 날 처리를 하고, 이것이 진행이 돼야만 내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국정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이 대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쟁점보다는 대선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당내 의견이 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 그래서 3대 특검법만 6월 5일 날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지금 봐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직위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위원은 이건 반드시 조이대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룸사롱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직위원이 룸사롱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명백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직위원과 관련된 탄핵을 좀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탄핵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요. 전선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내란 이 특별법이 이제 도마 위에 올라왔고, 오늘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제 통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와중에 너무 막 그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 좀 자제하자라는 네.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승리 이후에 또 우리가 너무 저기에도 국민들이 실망할 거야. 어차피 우리가 이겼는데 좀 정신 차리지 않겠어 하는 어떤 약간의 방심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당 안에서는 크게 볼 때 쉽게 얘기하면은 먼저 선도형이 있고 후발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반발적 앞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내의 전반적인 기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지켜보고 합시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가느냐가 당내 리더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자국 앞선 당내 선도 세력이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 다수의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당내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백운기 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보러 볼 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집권 이후에도 이걸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선 이전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해놔야 대선 기간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집권 세력의 안정화와 더불어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3대 특검법밖에 처리가 안 된 거죠. 3대 특검법도 사실은 그 당시에 몇 분들은 대선 승리하고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그것도 컸죠. 받아들일 수 없어서 3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종합특검은 당 내에서 이견은 없죠. 그건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언제쯤 시작할 것 바로 지도부가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이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내란과 김건희 특검, 이 최혜병 관련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 특검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이것이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참 저 국힘하고 개혁신당이 막 밀어붙이면서 큰 소리를 낼 때 저 뒷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마치 국힘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서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랬던 건데 뭘 믿고 저러나 했는데 이제 받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받는다고 해서 아마 거기서 내분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윤석열 대선 그 당시 경선 당시 홍준표랑 할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통일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특정 종교와에 대한 연관성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었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국힘당에 있는 연루된 의원들이 꽤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괄해서 뭐 특검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특히 저는 뭐 나경원 의원 지금 거기 천정군 갔는지 안 갔는지 답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반드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수사해야죠. 이미 특검 저쪽에서 강하게 나왔으니까 뭐 이제 영화에 나오지 않았어요.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뭐. 저는 딱 그 오늘 민주당에서 그래 하자라고 하는 순간 너네는 제대로 걸렸다. 이게 탁 이제 덫에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는 이제 이 정무적 판단이 좀 안 되는 집단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내에 분열이 있고 정치 세력 간에 치열한 당내 권력 투쟁이 있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한 집단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번 봅시다. 이제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큰 소리 쳤으니까 어떻게 여든 야든 다 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일단 나경원 의원부터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뭐 전재수 의원은 지금 당연히 지금 경찰 수사 받는다고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부터 도마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또 봐야죠. 특검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상정합니까? 오늘 상정해서 지금 그 필리버스터가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상정돼서 필리버를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회는 누가 봅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저는 주호영 부의장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 결의안도 내고 그러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뿐만 아니라 저는 강하게 성토해야 된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요. 자격이 없어요.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아니 필버를 누가 신청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신청했는데 그 사회를 안 본다라고 자기 당이 해놓고 자기 당 하는데 사회 안 보고 그렇게 하면은 18시간씩 의장석에 앉아 있는데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국회 부의장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고 다선 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뭐 반성하고 다시 하겠다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반성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면 위기 모면 차원에서 발을 빼기 위한 하나의 모면책이겠죠.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아니 되죠. 국민의힘에서 필번 신청했는데 그동안에 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필부한다고 그래도 24시간이면 끝나니까 내일쯤이면 이제 통과가 내일 뭐 한 되지 않겠습니까? 11시 한 4, 50분이면 끝날 겁니다. 예. 오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든 수정안 보고 국민들이 아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이것도 정무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것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강하니까 대법원도 마지못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이 법에 대한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대법원이 반대하고 위헌 시비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에 대한 이 법안은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내고 내란 전담에 대한 것들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 내에서도 뭐 다른 소리 하는 분이 있던데 곽상원 의원은 왜 반대했죠? 글쎄 뭐 이제 법률가로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오늘 저는 볼 때 이제 걱정 어린 목소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제 법조계의 의견들 다 수용하고 지도부가 다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는 이제 법안 통과만이 남아있다. 내일 뭐 통과가 되겠죠. 근데 수정안이나 대법원 예규나 큰 차이가 없다면 왜 굳이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 논의도 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이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입법부가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입법, 사법, 행정할 때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규를 뛰어넘는 법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네.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예규에다가 맡기면 지그들이 하고 싶을 때 또 바꿔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거는 뭐 내부의 시행령처럼 해서 자기들이 예규해서 이건 규칙 변경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는 입법부에서 명확하게 법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또 사법부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지 바라건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서 내란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특검 종합특검에서 다 정리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조희대, 직위원, 영장 3인방 저자들의 커넥션 실체 꼭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진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실 관련된 부분도 좀 남아있는 거고요. 대통령실. 예, 내란 관련된 대통령실의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들이 더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검찰 측에서의 이 내란 관련된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된 부분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수사에서요. 이런 미진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의 이러한 내란 가담 부분. 이런 것들은 종합특검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결과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지 조희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죄 취지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한 것 그것은 확실하게 발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사부지법 난동 사태가 일어났는데 조희대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그 윤석열을 풀어줄 때 직위원이 그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예. 날로 그동안에 해왔는데 시로 계산하는 것을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적용해서 했는데 그걸 누가 용인해 줬겠습니까? 조희대가 그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직위원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파기환송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의 영장 전담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내란과 관련된 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영장 기각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사법부가
이 내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게 재판을 해왔다라는 질타가 이어졌고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그 수장을 누가 하고 있느냐 조희대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반드시 물러나야죠. 반드시 네.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삶아야 됩니다.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최고위원들 사퇴하고 또 이제 새로 최고위원장이 하는데 출마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해요. 왜요? 저는 뭐 원내 수석까지 하셨는데 최고위원 들어가서 큰일 하셔야죠. 이번보다는 차기 당 지도부라든가 차기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차기. 예. 내년 8월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8월에 저도 당 지도부 할지 아니면 이제 차기 당 지도부와 구성이 되면 그 지도부에서 일을 할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저는 출마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최근에 강덕구 의원 출마 그 강덕구 의원 최고위원 돕는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강덕구 의원은 이제 제 옆방이고 제가 이제 원내수 갈 때 그 당시 또 수석 부총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호흡을 좀 맞췄었고 또 하나는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강덕구 의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두 가지였어요. 크게 보면은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강덕구 의원이 정말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던져서 윤석열 정권과 싸웠고요. 그리고 고소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평 공지와 관련해서 강덕구 의원이 그 비리를 파헤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지도부에서 강덕구 의원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미진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지도부가 앞으로 가야 될 그야말로 이제 정무적 판단을 잘 해서 순항할 수 있는 길을 강덕구 의원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강덕구 의원 출마 선언할 때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참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 제일 아쉬운 게 양평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인데 그걸 별로 뭐 좀 원희룡을 제대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게 좀 아쉬운데 왜 그랬을까요? 저 보니까 이제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에서 누구 체포영장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이게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을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진척이 하나 마무리하면서 이쪽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거기서 좀 많이 걸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한 조희대의 마지막 전선이 뚫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처해 있다. 그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종합특검에서 또 밝혀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이제 지도부에서 어떻게 법률을 검토하고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남아 있는데 저는 양평고속도로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탄생할 때 박성준 의원님이 중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요? 저는 근데 안 간 건가? 어디 혹시 뭐 맡아달라는 오파는 없었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원내 수석으로서 워낙 뭐 했고요. 저도 조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 좀 하고 저도 좀 공부하고 긴 호흡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뭐 원내수석 내려놓고 쌓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몇 명 뽑아요? 이번에 3명 뽑죠. 3명. 근데 혹시 지금 뭐 우리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댓글에 뭐 김병기 원내대표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왜 당 내에서 이렇게 친명, 친청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이질 않죠? 그거는 뭐 언론의 어떤 구도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내에 이제 세력 분포를 비추다 보니까 간결한 언어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이 하나의 어떤 단일 대우인데 노선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좀 만든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은 못 느끼십니까? 글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은 친명입니까? 친청입니까? 저는 뭐
친명이죠. 아니 정청래 대표도 워낙 제가 가깝게 지냈는데 지난 당대표 선거할 때 저는 이제 박찬대 대표의 선거 전략을 맡아서 했는데 예, 뭐 그렇게 했죠. 좀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또 정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런 게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딱 간단한 거거든요. 뭐냐면 간단하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정치는 뭐냐.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상대 세력을 약화하고 대중적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주도 세력인데 그것은 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한 주도 세력으로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만 개혁도 성공할 수 있고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잘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 선관위원장은 누가 해요? 그거 아직 모르겠네요. 예. 선거는 언제입니까? 1월 11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들 다 나오고 그랬어요? 이미 다 나왔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잘 모르죠? 조용히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의원들은 강덕구 의원, 문종복 의원,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그다음에 유동철 지역위원장 부산에 뭐 한 5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조용한지 짐작은 가네요. 그 지방선거가 또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전예임기라 그럴 건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이제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네네.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성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동 을인데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한번 세게 해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물론 지지율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당내 막 유리됐죠? 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이제 뛰어난 행정가고 그것이 여의도의 정치에 대한 어떤 약간 반감 어린 그런 여론이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에게 좀 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치를 좀 냉정하게 보면은 결국 이제 본선 무대가 펼쳐지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장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아레나라고 하거든요. 아레나가 이제 격투장 아닙니까? 예. 격투장에 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럼 정원호 청장도 이 아레나에서의 격투 장면에서 자기의 모든 진가를 보여주고 거기서 검증받고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온 것 같아요. 예.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네네. 저 정원호 구청장하고 자주 만났죠. 자주 만났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좋은 행정가고 특히 이제 성동구의 표본 모델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행정으로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장의 하마평에 오를 정도의 인도와 업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이제 더 나가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증도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됐을 때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에 많은 의원들도 있고 예. 또 정원호 구청장도 후보가 되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경쟁, 아까 얘기한 아레나에서 서로 경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거는 지방선거가 6월이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인 이런 경쟁이 정원호 청장이 이제 사퇴하고 한 1월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른 민주당의 후보들과 또 경쟁하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상품이 좋은지에 대한 판가름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또 정원호 구청장도 자신의 진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검증의 무대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 박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계획은 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정치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이번에는 출마 안 하실 생각이시고 아까 그 내년에 역할을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당 지도부 생각. 당 지도부에서 좀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차기 당 대표와 더불어서 당 지도부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한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이 행정보다는 이런 정치적 역할을 통해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 제목도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러셨는데 요즘
말씀에 정무적 판단이 화두가 된 느낌이 예, 예. 사실 그거를 좀 중요하죠. 확실하게 제가 많은 걸 사례를 해서 여의도의 정무적 판단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녹아내렸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하자.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고 대전 충남 지역에서 원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예 단체장을 통합으로 뽑자. 그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요. 예.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전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도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당 민주당 정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얘기했고 국민의힘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가 대전 충남을 합치자 이거에 대해 동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구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개편이 필요한데 야 그러면 국민의힘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이거 선도 모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단체장인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가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선도 모델로 해보고 이번에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원합니까?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하나의 행정구역을 단일화해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올바르다고 하면은 저는 가지 않는 길도 가야 된다. 그것이 이재명의 길이고 우리 민주당 정부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억지로 막 이렇게 짜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좀 광역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도 갈 필요는 좀 있지요. 유럽이 예. 인구가 한 500만에서 700만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북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대전 충남을 하면은 대전이 한 150만 되고 충남이 한 200 몇십만 된단 말이에요. 한 400만 정도 이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광역단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 경제 단위. 예를 들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질 수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과학 R&D 센터들이 많은데 실제 이것을 산학연으로 묶어서 충남과 같이 하고 충남은 또 수출 항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크게 묶어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 지역의 이익이라든가 그 당시의 여론 지형이라든가 또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한다든가 어려웠단 말이죠.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이쪽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라면 선거용이다라고 할 텐데 그쪽 지역에서 원하고 단체장들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대통령 한번 해보자라고 했으면 좋은 선례로 예. 해볼 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줄 않겠나. 날줄로 딱 맞아야 되는데 예.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있고 그러면 대전 충남을 선도 모델로 하고 광역권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호남권에 대한 광역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것이 대전 충남을 통해서 물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예.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줄탁동시라고 그러지 네네. 않습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닭이 탁 쪼아주는 그 순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탁 맞아 떨어질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 후원 계좌 바꾸셨는데 예, 예. 후원금 다 안 찼어요? 예, 안 찼습니다. 천하의 박성준 의원님이 조용히 지내서 그런지 후원금이 안 찼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박성준 의원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인정하고 키워줘야 될 정치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일은 정말 좋은 정치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거 뭐 내가 돕는다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고요. 좋은 정치 우리가 함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후원금은 나중에 세금으로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는 분을 찾아서 후원해 주는 거는 내 돈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정치를
만드는데 힘을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부탁드리고요. 개인 유튜브도 하시지 않나요? 네, 합니다. 예. 뭐예요? 이름이 박성준 박성준 TV입니다. 예. 얼마나 됩니까? 아니 저는 한 3만 얼마 안 됩니다. 정무적 판단 또 책 나오고 그러면 더 많이 나오겠죠? 예, 예. 예. 그때 책 나올 때 한 번 더 예, 저 나와주세요.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그 예.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뒷얘기 한번 들어보고 예, 정치 비하인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슈 1번지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거기에서는 또 뒷얘기 이런 것 많이 들으니까 예, 예. 그때 나와주셔도 좋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원내 수석 때 너무 바빠가지고 자주 못 뵀는데 이제 좀 자주 뵙도록 해야 되겠네요.